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순서를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 3시를 막 넘어섰습니다. 자, 오늘 마감 시황을 좀 살펴드리죠. 조정은 조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빠졌습니다. 다행히 많이 안 빠져서 다행이다 싶고요. 코스피는 3.26포인트가 하락을 했습니다. 1880.71로 80선대는 그래도 지켜냈습니다. 코스닥은 0.37포인트 아주 조금 빠지면서 약보합장으로 마쳤습니다. 554.9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보다 자세한 시황은 시황센터의 김혜영 캐스터가 여러분께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시황센터 김혜영입니다.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마감 시황 살펴봅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오전장과 오후장 모두 이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등락을 거듭했습니다. 이 보합권에서의 혼조 양상을 강하게 빚었는데요. 이 주말을 앞둔 특별한 모멘텀은 부재한 가운데 이 수급 주체별로 업종별 매매 강도가 갈리면서 오늘 혼조세를 빚었습니다. 이 업종별로 살펴보면 전차공단의 희비가 좀 엇갈렸는데요. 이 IT 쪽은 삼성전자와 SK를 필두로 강세가 이어진 반면 자동차 쪽은 하락 흐름이 좀 깊었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 살펴보면 막판까지 혼조 양상이 거듭됐죠. 3포인트의 하락 흐름, 그래도 1800선인 지지했습니다. 오늘 1800에 장마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수급 상황 체크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 시장 기관과 외인 쌍끌이 매도세가 나옵니다. 기관 쪽에서 199억 원, 외국인이 320억 원의 매도세 보였고요. 개인 쪽에서 물량을 좀 갔나 싶었는데 역시나 매수폭이 줄어들면서 오늘 개인은 493억 원의 매수로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살펴봅니다. 이 코스닥 역시 상승과 하락을 오가며 혼조 양상 빚었죠. 이 하루 만에 결국 반락으로 장마친 모습인데요. 0.37포인트 빠집니다. 554선에 장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확인합니다. 이 코스피 쪽과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외국에는 역시나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매도를 했지만 기관 쪽에서는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수세가 나옵니다. 188억 원의 매수 우위 나타냈고요. 반면 개인 역시 소폭이나마 82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낸 하루입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봅니다. 이 전일 원달러 환율이 사흘 만에 반락을 했죠. 오늘 출발도 추가적으로 5원 정도 밀리면서 출발을 합니다. 이 간밤 미국의 고용지표와 주택지표는 좋았지만 이에 불구하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장중 결제 수요가 좀 들어오면서 1110원대 지지력 확인이 들어갑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 막판 들어서면서 상승으로 돌아섰네요. 10전의 상승세 1113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삼성전자 드디어 상승 흐름이 좀 나옵니다. 5일 만에 반등세죠. 이 신용등급 상향 소식에 오늘 투심이 긍정적으로 돌아서면서 123만 원의 종가 기록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쪽 오늘 흐름이 좀 부진했던 가운데 현대차가 1%, 기아차 역시 1% 낙폭 보였고요. 반면 모비스는 강보합권 정도로 막판 들어서면서 빨간불 켰네요. 26만 2,5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LG화학이 약세 신한제조가 강보합권 흐름입니다. 전일 한국전력 전기료 인상 기대감에 상승 흐름 나왔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입니다. 29,3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하이닉스 오늘 장중 3%가 넘는 급등세 보이기도 했는데 1.7%의 오름세 26,65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의 셀트리온 오늘 하락 흐름이 조금 깊습니다. 이 장중 6만원선 아래로 밀리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6만원권은 지지하면서 장마치네요. 4%대 급락세 6만 6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CJ 오쇼핑이 전일에 이어 오늘도 추가적으로 상승합니다. 1포인트의 상승 흐름 35만 8,700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SK 브로드밴드가 2%대의 상승세 5,72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시총 7위부터 12위입니다. 전일에는 좀 밀렸던 GS홈쇼핑 오늘은 상승 흐름이 좀 나옵니다. 1%의 오름세 23만 5천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CJ ENM입니다. 2분기 실적도 양호했고 5거래일째 상승 흐름 이어가고 있죠. 설국열차에 관련된 흥행 기대감도 강하면서 오늘 4만원권 안착하며 장마칩니다. 자, 이어서 다음과 SFA 시즌까지는 1% 내외의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장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짚어봅니다. 먼저 IT주 오늘 삼성전자를 필두로 상승 흐름이 강하게 이어지면서 오늘 시장을 이끄는 주도주 역할을 해줬는데요.
삼성전자가 1% 123만 원의 종가 기록했고요. LG전자 전략본인 G2 발표한 가운데 2%대의 상승 흐름입니다. 76,200원의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전자결제주 살펴봅니다. 이 전자결제 대금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 관련주들 상승세가 좋았는데요. 특히나 KG 이니시스 오늘 상승세 강하게 이어지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입니다. 오늘 KG 이니시스 18,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다날 역시 상승세 좋았습니다. 2%. 한국사이버결제 역시 2%대의 상승세 보이면서 14,0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남북 경협주 살펴봅니다. 이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재개된 가운데 이 남북 경협주들 희비가 조금은 엇갈린 모습이었는데요. 이틀째 상승 흐름 이어가는 쪽은 현대상성과 에머스퍼시픽. 에머스퍼시픽은 오늘 상한가입니다. 8,65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제형솔루텍 역시 흐름 좋았습니다. 상한가. 오늘 1,87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반면 전일에는 상한가 기록했던 좋은 사람들이 오늘은 좀 하락합니다. 8%대에 낙폭 16,635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신원 역시 좀 밀립니다. 6%의 하락세 1,30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이네요. 자, 이어서 실적 발표주 살펴봅니다. 먼저 다음부터 짚어볼 텐데요. 다음 오늘 약세 흐름이 좀 나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은 주춤했다고 하죠. 검색 광고 쪽은 선전했지만 영업이익 부진하면서 89,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반면 효성은 3%대의 강세입니다.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내놓으면서 투자 심리 강화된 모습 73,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반면 SKC는 좀 밀립니다. 2분기 이 시장의 예상치보다 하회한 실적 내놓으면서 5%대의 급락세 27,350원에 오늘 종가 기록했고요. 이어서 CJ, CGV 역시 2분기 부진한 실적 내놨습니다. 반면 이에 불구하고 막판 들어서면서 빨간불 켜네요. 오늘 51,2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이 항공주 쪽 실적이 흑자 전환되기엔 어려운 가운데 아시아나항공 역시나 하락 흐름입니다. 오늘 장중 신저가 기록했는데 역시나 부진한 실적. 오늘 아시아나항공은 4,6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자, 이어서 SK컴즈 살펴볼 텐데 오늘 SK컴즈는 2분기 적자폭을 조금 축소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강보합권 정도의 흐름. 자, 이어서 LS 살펴봅니다. 2분기 실적 부진했다고 하죠. 역시나 6% 정도의 급락 흐름이 나옵니다. 27,30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 자, 이어서 오늘 2시 넘어서 실적 나온 코오롱인더입니다. 전년 대비 역시나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5%의 급락세 49,750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파세코 살펴봅니다. 오늘 상한가로 장마치죠. 여름 캠핑 신제품 출시한다는 소식에 투자 심리 긍정적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파세코 주당 455원 오릅니다. 3,495원에 종가 기록한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대신증권 리서치센터의 김영일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조정장에 대한 확신이 점점 더 깊어지는 그런 양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양시장이 모두 소폭이나마 하락 마감했고 외국인 양시장 모두 내다 팔아서 영 찜찜합니다. 자, 오늘 장에 대한 핵심을 짚어주십시오. 예, 연준의 양적 완화 후퇴에 대한 악영향의 우려로 좀 시장이 이번 주 들어서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6월 말 이후에 140포인트 가까이 상승하던 코스피가 이번 주 들어서 1900포인트를 이탈을 하면서 상승 탄력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코스피는 2.2%까지 하락을 하면서 1900포인트 회복 일주일 만에 재차 1,900포인트를 내주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4주 연속 순매수를 보이다가 이번 주에 좀 순매도로 전환하면서 다소 단기간에 지금 수급 공백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은 전체적으로 양적 완화에 대한 부분들은 시장에서 변동성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볼 때 아직은 크게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빅스 지수라든지 우리나라의 그 V코스피 지수가 여전히 좀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 심리는 아직은 좀 안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던 부분들에 대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한 상태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소 둔화되는 과정이
나타나다 보니까 지수가 조금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은 1860포인트 수준에서 이번 단기적인 조정은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장에 대해서는 어떤 전망을 하시는지 전략과 함께 들려주십시오. 전체적으로 그 외국인들의 수급 개선세가 좀 나타나기 전까지는 시장이 본격적으로 빠르게 반등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은 이번 주 들어서 지속적으로 좀 매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공백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역시 이제 삼성전자의 역할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120만 원대 지난번 저점을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수의 좀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리고 최근에 엔화가 97엔대를 좀 이탈했다는 부분들이 오히려 IT와 자동차 업종들의 매력도를 좀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면은 다음 주 초반에는 삼성전자와 자동차 업종들의 좀 강세가 좀 진행이 되면서 지수를 방어하는 흐름이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후에 이제 1860포인트를 지수는 좀 상승하는 좀 흐름이 좀 지속이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전일에 상품 가격들이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구리 가격들이 상승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도 역시 소재 업종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주에는 일단 삼성전자의 방향성이 지금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외국인들의 순매수 전환 여부를 좀 체크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김영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늘장 수급 분석입니다. 샘플러스의 김영근 멘토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장 수급부터 봐주십시오. 예, 오늘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좀 마무리가 됐습니다. 혼조세를 좀 보여줬는데 거래대금은 양시장 모두 좀 적은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 1880포인트, 지난주 1900, 이번 주죠. 1900이 좀 이탈이 되고 나서 추가적인 하락은 조금은 방어적인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자동차주가 오늘 하락하면서 오히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 상승을 하면서 지수에 대한 그 추가적인 하락을 좀 방어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이 지수를 급락을 시키는 이러한 현상, 이러한 상황은 좀 아니라고 좀 판단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좀 수급적인 부분을 보면 외인들 같은 경우 오늘 거래소에서 한 400억대 매도가 나왔고 기관이 23억 매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기관은 매수하고 외인들은 소량 매도를 하는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고요. 연기금의 매수는 오늘 연기금 쪽을 좀 보게 되면 매수가 좀 유입이 됐죠. 역시 연기금이 계속 지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방에 대한 부분을 지지를 해주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일단 차트를 한번 좀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업종 차트를 좀 보시면 일전에 말씀드렸던 1960포인트 이 부분이 돌파되고 나서 매수의 그런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상단으로 1920포인트를 말씀을 드렸었죠. 조금 더 상승폭은 상단 부분이 높았었고요. 최근에 다시 이제 1900 이탈되고 내려온 모습인데 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지수에 대한 1860포인트 이 부분에 오게 되면 오히려 또 매수를 조율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렸었는데 여전히 그 시각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주가 좀 하락을 하는 과정에서 삼성전자는 오히려 올라오고 SK 하이닉스도 오늘 하락을 멈추고 강하게 반등을 시도하고 이런 현상들을 보게 되면 지수에 대한 부분은 큰 하락보다는 어느 정도 한 차례 더 하락한다고 해도 1860포인트 정도 이 정도 선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예측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는 너무 또 보수적인 그 매도에 대한 그런 관점보다는 오히려 매수의 타이밍을 조율해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과연 전저점 120만 원 이런 부분이 이탈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을 하면서 SK 하이닉스라든가 이쪽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면서 매수를 좀 조율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이 좀 하락을 했지만 오히려 부품주들의 흐름을 보면 DIC나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 52주 신고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흐름을 보자면 전체적인 또 운수장비 쪽 자동차 업종에 대한 약세 부분으로 전환됐다 이렇게 판단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수가 1860포인트에 근접을 하게 되면 다시 민감주들에 대한 그런 관심을 추가적인 반등과 상승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 쪽을 보게 되면 코스닥은 오늘 같은 경우 기관은 매수를 하고 외인들은 좀 매도가 나왔는데요. 최근에 코스닥은 이런 패턴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횡보하고 다시 상승하고 횡보하고 지금 현재 그 구간대에 있는 상황이죠. 다음 주의 흐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재차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조정 구간에 들어가게 될 것이냐 이러한 기로의 분기점에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현재 수급적인 부분을 보자면 여전히 메이저들의 수급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외인들의 매수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오늘은 매도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좀 매수에 가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관도 마찬가지고 해서 종목에 대한 그러한 시각은 여전히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따 특징주를 짚어보면서 보면 알겠지만 최근에 그제도 말씀드렸던 부분하고 좀 겹치는데요. 최근에 작년에 많이 좋았던 그런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는 그런 실적이 좋은 종목들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시 IT 부품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고 바이오 쪽, 의료기기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뭐 테마라든가 이런 쪽도 활발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 대한 투자 심리 부분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 정리를 해드리면 코스피는 1860포인트를 기준으로 좀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여전히 중소형주 접근이 가능한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슈와 함께 등락을 나타냈던 오늘장 특징주는 어떤 것들인가요? 예, 오늘 특징 종목으로는 SK 하이닉스, 그리고 뷰웍스, 하이비전 시스템 세 종목을 잡아봤는데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장중에 상당히 좀 강한 반등을 줬었죠. 장중에는 3% 정도까지도 반등을 좀 줬던 것 같은데요. 오늘 이유를 보면 뭐 세계 디램 시장에서 역대 최고 점유율 30%가 넘는 점유율을 좀 달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해서 오늘 강한 반등을 줬고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3, 4위라고 볼 수 있는 엘피다 마이크론 최근에 합병이 마무리가 됐던 그 두 회사의 점유율을 합친 것보다도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의 격차 이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얼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삼성전자 쪽하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 하락 추세입니다. 분명히 종목을 차트를 보시면 분명히 아직까지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제가 일전에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런 음봉을 좀 맞게 되고 나서 신규 매수 관점에서는 이 장기 이평선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의 안착 과정이라든가 가격적으로 한 26,000원대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죠. 신규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조율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은 현재 가격은 이제 가격적으로는 이제 26,000원대 와서 신규 매수를 조율해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확인을 좀 할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자면 장기 이평선 위에 안착되는 구간을 좀 확인을 하고 신규 매수자들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조금 더 공격적이고 중기적인 관점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투자자들이라면 26,000원대 가격선이라면 충분히 매수에 좀 가담할 수 있는 그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급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을 확인을 해보면 현재 오늘 수급을 보면 일단 외인들의 매수가 좀 유입이 됐죠. 그리고 기관에서는 연기금이 지금 최근 9거래일 연속해서 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는 부분이 좀 특징적입니다. 투신에서는 좀 아직까지 매수가 유입이 되지 않고 있고요. 외인들은 좀 간헐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좀 강하게 매수를 해준 부분이 좀 특징적입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다음 주에 장기 이평선에 좀 빨리 안착이 되는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반도체 그 디램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상 PC 쪽 디램 쪽 가격이 좋았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4월달, 5월달에 좋은 흐름이 나타났었죠. 근데 그 부분이 거의 고점을 찍고 또 약간 주춤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런 주가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디램 가격의 추이라든가 그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장기 이평선의 안착 과정 그리고 시장의 이 지수에 대한 흐름, 이 흐름상을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을 시도하고 장기 이평선의 안착이라든가 이 부분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를 다음 주에 한번 관심 있게 좀 관심주로도 한번 보실 것을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뷰웍스라는 종목이죠. 이 종목도 아까 말씀드린 시장의 흐름과도 거기에 마찬가지 연동이 되는 종목입니다. 성장성의 기대로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고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이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종목에 해당이 되죠. 바로 바이오 쪽 의료기기 업체입니다. 현재 지금 디지털 엑스레이 장비 수요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아날로그 장비에서 디지털로의 전환 부분, 이 부분의 수요가 계속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적인 부분, 2분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리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이오, 의료기기, 또 줄기세포 쪽이라든가 바이오 쪽에 좀 여러 분야가 있죠. 월요일에도 제가 바이오 쪽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좀 해드렸었는데요. 줄기세포라든가 또 헬스케어라든가
의료기기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좀 가질 수 있는 그 종목들, 그쪽 섹터의 종목들이 상승을 시도하는 그런 구간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듀웍스 오늘 수급도 한번 확인을 좀 해보면 오늘 같은 기관이 강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투신에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왔죠.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목으로는 바로 하이비전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 또한 그 흐름에 부합이 되는 종목입니다. 상당히 좀 상승폭이 컸던 종목인데요. 최근에 또 하락폭도 컸습니다. 조정의 폭이 상당히 컸었고요. 그리고 한 달 전부터 해서 저점을 찍고 올라오는 이 종목을 아까 제가 장중에 봤을 때 이 원고를 보낼 때 한 5%대 상승을 했었는데 장 마감하고 보니까 한 10%까지 상승을 한 종목인데요. 바로 카메라 모듈 자동화 검사 장비 업체인데요. 오늘 이유를 보면 렌즈 완제품 자동 검사 장비를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 이제 수동으로 진행이 되었던 작업 분야인데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그런 장비 개발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수급을 오늘 좀 확인을 해보면 수급은 그다지 강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급은 현재 지금 개인들이 더 강하게 매수를 한 이러한 흐름인데요. 그래서 이제 단기적인 그런 변동 구간이 좀 들어섰기 때문에 아마 추가적인 그런 변동 구간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저는 찬성을 좀 드리고 싶고요. 다음 주에 좀 추가적인 변동이 좀 가능할 것이다. 즉 이 흐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좋았던 종목들 중에서 조정받고 최근에 올라오는 이러한 IT 부품이라든가 바이오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 이런 특징주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SK하이닉스, 뷰웍스, 하이비전 시스템 이렇게 세 종목 골고루 골라서 특징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김영근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다이렉트 전략을 여러분께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R&B 인베스트먼트 조준성 이사와 대신증권 강남 역삼센터의 정종국 대리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먼저 다이렉트 전략부터 화면으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식을 살까 종목선점법은 뭘 살까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조준성 이사께서는 월봉 5개월 이동평균선 저항을 그리고 조정 연출이 되는 대형주에 대해서 그리고 종목은 이오테크닉스를 꼽았습니다. 정종욱 대리는 분할 매수 개별 종목 접근을 KG 모빌리언스를 종목으로 선정해왔고요. 네, 먼저 조준성 이사께서 주식을 살까에 대한 의견부터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주 같은 경우도 다시 이제 좀 재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출구 전략이 있어가지고 미국의 찰스 에반트나 데니스 노카드 두 연방은행 총재가 비둘기파였는데 매파 쪽의 성향을 보여주면서 9월달 출구 전략의 어떤 시그널을 또 보여줬죠.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도 9월달에 그런 얘기 나오면서 첫 번째 수장이 버냉키죠. 수장이 버냉키가 이제 한 발짝 물러나면서 아래쪽에 있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출구 전략을 다시 시그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자료가 뗄 때는 잘 맞을 때 기가 막히게 잘 맞아요. 옛날 금시태라든 이런 게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두려움이 이제 나오는 거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출구 전략과 지금 경제 지표라든지 고용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 성장률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톱니처럼 잘 맞물려 가면서 출구 전략을 자연스럽게 가고 고용 지표가 사실 보게 되면은 양적 완의 어떤 돈을 푸는 데 있어서는 계속 걸음을 준 거죠. 닌겔을 뽑는다죠. 닌겔을 계속 놨는데 계속해서 닌겔을 놓으면서 어느 정도 회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주사를 좀 뽑아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이제 성장할 수 있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출구 전략이 이제 서서히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여태 1차, 2차, 3차 계속 닌겔 맞고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제 이걸 조만간 뽑겠다 하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여기 너무 익숙해져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신호를 하반기까지 계속 밀당을 계속 한다고 말했습니다. 버네키가 말하고 또 옆에서 말하고 또 누가 말하고 다시 지수가 또 흔들리게 되면은 버네키 또 다시 언급해가 다시 올리는 이렇게 출렁출렁 하는 그런 양상이 나오겠죠. 그러면서 시장이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출구 전략에서 충격을 받는 폭이 어느 정도 나오겠죠. 근데 그거를 다시 반등을 시켜가지고 이번에 나스닥이 저번에 신고가가 나오는 모습이 나오거나 아니면서 그럼 다시 또 출구장 나오고 밀리면서 또 다시 고가를 갱신하는 그런 형태로 가게 되면은 이제 뭐 갈수록 이제 저기 하반기라는 내년 정도 보게 되면은 시장이 좀 안정적이고 우상향 패턴을 좀 더 유지할 수 있는 어떤 급락의 어떤 위험성. 지금 가장 걱정되는 게 지난번처럼 7월 달에 급락 패턴 나올까봐 가장 걱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은 약간 이제 저기 좀 완만하게 이제 스며드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 양상이 잘 되는가를 잘 봐야 되고,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시장에 써가지고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저기 종합주가에서 한번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시장에 써가지고 보게 되면은 제가 오른쪽에 보시면 이게 월봉이에요. 왼쪽에 보시면 밀봉. 이번에 심각하게 왔다 갔다 컸었죠. 근데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한 칸, 두 칸짜리인데, 제가 이 그 까만 선이 5개월 선, 이제 저기 이 빨간 선이 33개월짜리인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리먼 사태 이후로 2009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올라오면서 빨간 선, 33개월 선 2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내려오더라도 이 빨간 선, 이 33개월 선에서 지지를 받는다든지 빨래 출처럼 대롱대롱 매달리든지 아래 꼬리 내리든지 하면서 다시 올라갔죠. 이게 2011년, 2012년도가 요 이제 1900과 2000선에서 움직였죠. 근데 만약에 시장이 이제 안 좋게 이제 5개월 선이라든지 지금 지난달하고 7월달하고 지금 8월달이 이 33개월에서 떨어져 있어요. 안 달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안 달고 있어요. 이 선이 1970 정도 되는데, 이 선을 지난달, 이번 달 못 달고 지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제 이렇게 밀리게 되면은 작년, 재작년 1900과 2000에서 우리가 지그재그 박스권 했으면은 이제 낮춰야겠죠. 뭐 1800에서 1900 사이, 아니면은 1700에서 뭐 1800 사이. 이렇게 이제 낮춰가지고 해야겠죠. 시장에 있어가지고. 지금은 나름대로 이제 1800 가면 대기 매수 들어와서 나스닥이라든지 다우가 이제 치고 올라가는 모습 나와줬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하반기 장이 이제 뭐 안 먹히고 자빠지게 되게 되면은 이제 축을 좀 낮춰가지고 지금의 게임을 1800과 1900 사이에서 게임 하던 거를 뭐 아래 축에서 낮춰가지고 이제 게임을 하든지 이렇게 가야겠죠. 그리고 현재 보시게 되면 미국 시장에 있어가지고 다우존스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다우존스가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15,500을 기준해가지고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좋고 나쁘고 실적이 좋아졌다, 뭐 고용지표 좋아졌다, 나빠졌다, 출구전략 어쩌고 하면서 계속 15,500을 이쪽으로 이제 옆으로 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옆으로 기게 되면은 한 달간 옆으로 기게 되면은 21선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15,500 아래에서 종가가 나오면은 21선 깨지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선이 만약에 이제 안 좋게 돼가지고 이런 선으로 만약에 다우가 이런 선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이런 선을 가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시장이 다시 1800선 가는 거죠. 1800선 코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우지수의 옆으로 지금 15,000선을 기준해가지고 지지를 잘 받는 거 아니면은 이렇게 추세로 아래로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는가를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가지고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나스닥 있죠. 나스닥이 지금 중요한데, 보시게 되면은 잠깐 나가는 척을 하면서 약간 조정을 받았죠. 근데 이게 N자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고 치고 나가게 되면 시장에 써가지고 좋아진다 이런 게 아니라 8월 달도 수남매라든지 되는 종목들은 나름대로 꾸준히 더 끌고 간다는 겁니다. 끌고 간다는 거죠. 다시 이제 종합주가지수 보시게 되면은, 이게 제가 뭐 올해 하반기 괜찮을 겁니다 이런 쪽보다는 아직까지도 종합주가에서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데, 그 5개월선이라든지 이동평 5개월선의 어떤 저항선에 있어가지고 여길 넘어간다는 것보다는, 여길 넘어서가지고 계속 나간다는 것보다는 요 과정 속에서 7월달, 8월달 보시게 되면은 저점 대비해서 많이 올라온 거나 아니면 고점 대비해서
뭐 삼성중공업이나 이런 종목들은 고점 돼서 2,000원대가 계속 왔다 갔다 되는 거죠. 뭐 1, 2주 코스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런 종목들 순환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근데 만약 다우존스가 이제 N자로 이제 꺾여 내려가는 코스로 가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대형주 같은 건 안 된다는 겁니다. 7월 달에 여러분 겪었던 그 약간의 그 두려움 장소 가는 거를 이제 다음 주 코스부터 이제 잘 봐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7월 달, 8월 달, 9월 달 현금화 할 수 있는 어떤 대형주도 현금화 시키면서 보수 쪽으로 가자는 말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좀 약간 포트폴리오에 있어서 욕심을 먼저 줄이시고 그다음에 현금 자산과 어떤 주식 자산의 어떤 적절한 배분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만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말씀을 강조해 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정종욱 대리님. 네, 일단 저는 시장 자체를 뭐 긍정적인 건 보수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일단 지금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다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주도주가 없고 주도 업종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지금 앞으로 치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예전에 과거에 2010년도에 차하정이라고 불리는 그 차하정이라는 그 이름을 가지고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때 화학주, 조선주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갈 수 있었던 게 화학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모멘텀이 있었고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는 수주 모멘텀 그리고 자동차는 계속해서 두 자릿수 미국에서 두 자릿수 이상 뭐 성장세를 이룬다는 그런 기사들 때문에 그런 뉴스들 때문에 주가가 계속해서 올라갔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 성장성에 대한 의구심이 품어지면서 영업이익률이 이제 정체가 되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지금 이제 상방 경제성이 이제 딱 갖춰져 있는데 지금 전기전자, 삼성전자도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지금 주가가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오늘 간신히 130만 원 뭐 부근 밑에서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들이 향후 차기작 뭐 혁신이 있을 제품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시장의 대한 예상 때문에 좀 삼성전자도 좀 주가가 계속해서 못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이 좋게 나오면은 주식은 뭐 실적과 연관되기 때문에 높이 올라가야 되겠지만 지금 어차피 주식이라는 부분이 과거의 데이터보다는 미래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발생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뭐 주식시장이 앞으로 가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그렇다 해서 뭐 빠지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뭐 6월 달에 우리나라 증시가 뭐 갑자기 2,000포인트에서 갑자기 급락한 적이 있었는데 그 급락했던 배경에는 외국인 매도가 좀 강하게 나왔었습니다. 6월 17일 날 보면 외국인이 거의 9,000억 가까운 매도를 시작해서 계속해서 그 수량을 늘려가면서 우리나라 지수를 1,700까지 좀 밑으로 빼게 좀 만드는 그런 영향을 작용했었는데 그 이후부터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 상승을 좀 이끈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8월 달 들어서부터 또 지수가 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좀 우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 지금 외국인들이 1,000억 그리고 4일 연속 좀 순매도가 나오곤 있지만 그 전처럼 주가가 좀 빠지는 것만큼 그렇게 좀 많이 매도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래도 긍정적인 시각을 계속해서 유지할 필요는 있는데 일단 뭐 시장 자체를 강하게 간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분할 매수를 하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FOMC 뭐 추구 전략이라는 그런 제일 가장 큰 악재의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어제 신규 수당 청구 건수가 나왔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좀 좋게 나왔습니다. 미국 그 FOMC 의장 벤 버너킹 의장은 어차피 이제 뭐 실업률이 낮아지고 뭐 고용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추구 전략을 이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뭐 외국인 매도가 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분할 매수 형식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요. 추구 전략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환율적인 부분을 보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달러 약세가 지금 계속해서 지속되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면밀히 체크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 선정법입니다. 조정을 연출하는 대형주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약간 좀 얘기가 애매한데 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전에 이제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기준해 가지고 지금 시장 이제 박스권을 이제 8월 달에 밀당이 이제 계속 연출되는 장세에 있어 가지고 시장이 한쪽은 안 되고 한쪽은 잘 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되는 쪽은 되고 안 되는 쪽은 안 되고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 가지고 틈새에 있어서 순환을 잘 봐야 되는데 순환 전략이 있어 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제가 삼성전자 130만 원대 7월 달에 얘기했죠. 130만 원대 삼성전자를 쳐다볼 게 아니라 이때 빠졌던 게 기아차였죠. 기아차. 그때 58,000원. 이때였죠. 이때 기아차가 이때 7월 10일 날 음봉 나고 많이 빠지고 6만 원 이하 빠졌을 때 이쪽으로 가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이쪽을 58,000원, 57,000원 이쪽을 사가지고 삼성전자를 계속 130, 135만 원 가는 게 아니라 120만 원 초반에서 130 올라온 거를 팔고 기아차 이제 미끄러진 거를 이쪽으로 왜냐하면은 추세가 이렇게 이어지고 일봉상에 추세가 있잖아요. 추세가
추세가 지그재그 가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옮겨가지고 가야 된다 말씀드리면서 삼성전자 다시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순환 패턴이 한 달 것으로 해가지고 먹혀 들어갔죠. 이제 그게 다시 이제 들어왔는데 거기에 써가지고 시장에 있어서 지금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이제 다시 봐야겠죠. 이제 기아차도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 좀 더 이제 이번 어제 좀 121만 원대까지 내려왔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삼성전자는 잘 봐야겠죠. 이제 130만 원 이상 쳐다보지 말했는데 삼성전자를 만약에 시장에 써가지고 요건 오늘 신용등급이 뭐 이런 것보다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대신에 옆에 오른쪽 보시게 되면은 이 빨간 33개월짜리가 또 받치고 있죠. 이 가격대가 116만 9천 원인데 고점 대비해가지고 150만 원짜리가 120만 원대, 116만 원대, 110만 원대 들어왔다 하게 되면은 이거를 그냥 5만 원, 10만 원대에 가능한 거죠. 요 틈새를 노려보는 거죠. 요 틈새를. 그래서 만약에 삼성전자 같은 데 120만 원, 만약 120만 원이 저점이면은 125만 원에서 7만 원이 이제 약간 또 반등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근데 만약에 116만 원까지도 감안하게 되면은 116만 원과 124만 원 박스권을 생각해야겠죠. 근데 요 저점에서 이제 120만 원 이하에서 115만 원까지 열어가지고 이제 분할로 이제 사들어가는데 요럴 때 매매가 이제 보통 신용 좀 위험한 건데 삼성전자 비싸서 많이 못 사야 할 때는 요럴 때 약간 신용을 좀 분할로 해가지고 이제 해보는 거죠. 대신에 내가 현금으로 10주를 산다, 1,000만 원 살 수 있다. 그럼 신용으로 하면은 20주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 10주를 담는 대신에 나머지 10주 현금을 갖고 있는 거죠. 110만 원도 위험도 해가지고. 이거 좀 약간 조심스러운 위험한 발상인데, 예를 들어 좌우지간 여유있게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만 원대기든 10만 원대기를 이제 좀 준비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틈새 하나 나온 게 하이닉스가 있죠. 왜? 이것도 32,000원, 33,000원에서 넘어져가지고 지금 26,000원, 어제 26,000원대고 27,000원 단번에 이제 반등이 들어왔죠. 요거를 어제 사가지고 오늘 아침에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또 다시 26,000원 이하 들어오면은 25,000원 사이에서 매수해가지고 27,000원 부분 판다는 거. 이게 삼성전자 폭보다 더 크죠. 이게 상당히. 이제 SK 하이닉스나 이런 쪽도 이제 서서히 이제 SK 하이닉스 그 삼성전자한테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서서히 지켜봐도 단기적으로 이제 매매 코스 들어왔다는 건 이제 엄다는데 왜 SK 하이닉스를 얘기하냐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보시게 되면은 아직까지 살아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지수가 안 나오네요. 일단은 반도체 주식을 보게 되면은 옆으로 기면서 행보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괜찮고, 그 다음에 롯데케미컬을 잠깐 말씀드리는데, 계속 타고 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한쪽 펀드가 계속 어느 쪽 펀드가 좋게 보는 쪽이 선침에 가장 강하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오른쪽 월봉을 보시게 되면은 깝깝하죠? 저거 물린 사람들 답이 안 나오겠다 생각할 정도로. 지금 많이 올라가는데, 요쪽은 제가 얘기했습니다. 좋게 얘기하는 쪽이 3호 가는 거지, 3분기, 4분기 가가지고, 만약에 실적이, 뭐, 유럽이 좋아져가지고, 이게 롯데케미칼 좋아져야 되는데, 안 좋아진다 하게 되면은, 다시 원위치 가게 돼 있습니다, 이게 이쪽이. 근데 이쪽이 8월달, 9월달까지는 립싱크가 먹히는 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계속 끌고 가 있죠. 근데 요게 언제 우리가 접근하느냐면은, 보수적으로 제가 접근하는 건데, 삼성 SDI, 쭉 타고 올라가면서 7월달 쭉 타고 올라가면서 모습 보이는데 드디어 이제 5일선 깨지면서 자꾸 21선 받치는데 깨지는 모습 나오죠. 근데 요 폭이 17만 원과 16만 원 선. 근데 만약 이제 삼성 SDI도 15만 5천 원 부근이라도 이하 들어가게 되면은 지그재그 폭이 이제 만 원대 가능한 거죠. 요런 코스가 이제 롯데케미칼도 조만간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대신에 먼저 삼성 SDI가 먼저 나오니까 요런 쪽 이제 15만 5천부터 5천 원 이하부터 매수 가격이 되면서 단기적으로 삼성중공업이 어떤 반등, 고점에서 지그재그 나갔던 거를 다음 주부터 다다음 주 이번 달에 한번 요런 코스로 이제 전략을 짧게, 방망이 짧게 하라는 거는 요런 쪽 갖고 짧게 하는 겁니다. 아무 쪽에 가가지고 뭐 LS 산전 자빠지는데 그런 쪽으로 가서 방망이 짧게 잡는 게 아니라 요렇게 수급이 어느 정도 받쳐져 있는 종목, 8월 달에 착각을 주는 종목들 가지고 한다는 거를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정대리님은 개별 종목별로 접근을 하자. 이런 말씀이시군요. 뭐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어떤 주도주가 없기 때문에 좀 개별 종목, 개별 업종별로 좀 그쪽으로 좀 짧게 매매를 하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가장 크게 그 전에 삼성전자가 주가가 좀 빠지면서 우리나라 증시를 버텼던 게 자동차, 화학, 건설, 조선 이런 쪽 부분이었는데요. 오늘 현대자동차 좀 조정을 받고 다른 업종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지수가 계속 가기 위해서는 그 업종들이 계속해서 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물량 수급이 들어가거나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은 좋은데 아직까지 그런 신호는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그나마 1% 이상 상승하면서 주가를 견인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일단 지수 자체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대감이라든가 모멘텀 부분이 분명 살아야 되고 실적 개선이라는 부분이 분명 존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매매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IT 부품주들이 삼성전자 그 성장성에 대한 한계 때문에 IT 부품도 좀 덩달아 좀 같이 좀 빠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최근에 좀 실적 계속해서 나오고 갤럭시 S 노트 3 그리고 LG전자가 최근에 발표한 G2 이런 부분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주들이 분명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모바일 결제 시장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해서 지금 모바일 결제주들이 전고점 부분까지 대부분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도 지금 꾸준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좀 바이오 관련주들, 즉 바이오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업종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감이라는 부분이 가장 큰 업종이 바이오이기 때문에 바이오에 에서 먼저 자금이 한번 들어가서 뉴스를 타게 되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새 업종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과거에 나왔던 불과 몇 일 전에 나왔던 태양광이라든가 2차전지 그런 부분들이 아직도 뉴스 한 번에 빠졌던 부분들이 다 만회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업종별로 좀 대응을 하시고 그 업종 중에서도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 수급이 계속 들어올 수 있는 부분 그런 쪽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종목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조 이사님의 이오테크닉스부터 설명을 들어보죠. 근데 이오테크닉스 요즘에 파트론이라든지 여기 전기전자 쪽 부품주들이 박살났다가 지금 반등이 다시 들어가고 있는데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이게 신고가를 이번 주에 또 냈어요. 이번에 이제 상장이라 최고가를 또 낸 종목인데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는 종목이죠. 근데 저기 그림을 잠깐 보시게 되면은 이 회사 그림인데 보시게 되면은 이게 AP라고 해가지고 반도체 후공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품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칩, 웨이퍼, LCD, ID 카드, 금속, 키보드, 니벨 여러 가지 쪽 AP 쪽 해가지고 많이 들어갑니다. 이쪽이 이제 대만 TSMC 이제 그 3분기부터 이제 수주가 좀 많이 있을 거다 하면서 기대감을 해가지고 쭉 올라가는데 많이 올라왔죠. 이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수급이 이제 괜찮은 거죠. 근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또 마찬가지로 박스권을 매매해보는 거죠. 박스권 쪽으로 해가지고 고점 대비해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서 비싸다 하는 것보다는 월봉상으로 보시게 되면 4만 원이 이제 5개월 선이 이제 잘 펴주고 있죠. 잡혀주고 있는데 이런 선을 기준해가지고 보통 보면 호텔신라도 그렇고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4만 원과 4만 5천 원 기준해가지고 약간 EN 오버쇼팅이 나왔는데 요 구간에서 이제 매매를 해보는 거죠. 요 저점 해가지고는 4만 3천 원 정도 잡아가지고 4만 3천 원, 4만 2,600원인데 요런 선에서 요 고점 사이에서 지그재그 폭을 하는데 요 선에서 이제 4만 5천 원 기준 해가지고 이하의 플러스 마이너스 이제 2천 원 감안해야겠죠. 요런 폭을 이제 매매할 수 있는 첫 번째 구간이 이제 이오테크에서 들어온다. 그 말씀 드리겠고. 그렇기 때문에 회사 실적에 있어서는 3분기부터가 좀 실적이 본격하게 좋아집니다. 지금도 이제 저가 주식은 아니에요. 이게 시가총액 5천억이 적당한 가격인데 이게 이렇게 뚫어놓고 나서 그냥 계속 간다. 계속 이제 못 가고 이제 빠진다 이런 청이 아니라 고점에서 주가 관리가 들어가는 거죠. 지그재그.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이번 달에 지그재그 게임 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42,600원을 저점이었는데 43,000원 이하로 이제 매수해가지고 제가 옆으로 그어준 쪽으로 해가지고 매매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서 목표가, 매수가는 43,000원과 41,000원에서 매수하고 목표가는 45,000원 이상에 적절하게 그냥 단기 매매를 해보겠다. 그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KG 모빌리언스에 대한 설명을 들을까요? 일단 KG 모빌리언스 전자결제주라는 거 다들 아실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2분기 예상 실적이 매출액이 280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52억이 달성돼서 분기 사상 처음으로 50억 원대를 좀 돌파할 것으로 좀 봐지고 있는데요. 일단 모빌리언스 스마트폰이 증가하면서 모바일 결제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영화를 직접 보고 그러실 때도 대부분 모바일 그 어플을 다운받아서 결제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많은데요.
이런 부분들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모빌리언스인데 모빌리언스가 지금 모바일 결제 시장에서 거의 45%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장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일단 그 전에 모바일 결제 시장이 1인당 20만 원이었었는데 그 거래 대금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30만 원까지 한도를 늘리고 향후에는 50만 원까지 좀 늘린다는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모바일 시장이 커지면 커지고 그로 인해서 뭐 KG 모빌리언스의 뭐 영업이익이 지금 뭐 사상 최대고 뭐 3분기에도 뭐 계속해서 좋아질 것으로 봐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관련해서도 계속해서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모바일 결제라는 그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슈가 나올 수 있고 뉴스가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소지거리가 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뭐 뉴스가 나오면 뭐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물리더라도 뭐 향후 뭐 길게 보고 가신다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그 전에 18,350원 5월 6일 날 고점 찍고 나서 좀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요. 다행인 건 조정을 받고 있으면서도 저점을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다는 게 가장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15,000원대에서 계속해서 횡보한다 그러면 뭐 주가가 추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더 에너지를 더 모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16,500원 정도를 뚫게 되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뚫게 되면 뭐 그 전 고점인 18,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을 걸 좀 봐지고 있고요. 일단 뭐 손절 라인은 뭐 여기 16,000원을 못 뚫게 되면 어차피 주가는 밀리게 되기 때문에 한 14,000원 정도로 일단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으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월요일 시초가 해서 매수하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AS는 좀 짧게 듣겠습니다. 동성 하이템 소폭 하락세네요. 일단은 이제 매수 구간들 저점 구간까지 들어왔었는데 이런 때는 이제 6,500원대 들어왔는데 매수해가지고 요거는 뭐 전고점 8,000원도 7,000원 이상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주에 이겨내는 걸로 생각. 만약에 6,500원 이하 6,400원이 보였다 하면은 반을 끊어가지고 6,100원에 사셔가지고 물을 좀 타십시오. 물 타기가 뭐 좀 애매한데 물을 타셔가지고 다시 이쪽을 회복을 한다. 제가 요거 같은 경우는 저평가 종목이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이제 반등 들어가면 7,000원 언저리에서 적당히 이제 매도한다. 만약에 끊었던 거는 또 7,000원 정도 부근에서 또 매도하면 괜찮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웹제는 손절가를 현재 터치한 상태입니다. 네, 일단 제가 웹젠 금요일 날 추천 종목으로 들고 왔는데요. 추천 방송 끝나자마자 공시를 했는데 일단 텐센트사와 체결했던 82억 규모의 배터리 회의 퍼블리싱 계약을 해지했다고 그런 뉴스가 좀 나왔습니다.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방송 후 전 그런 걸 떠나서 일단 손절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월요일 날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 뉴스가 나오면 뭐 매수 절대 하시지 마시고 만약에 매수를 했다 하더라도 뭐 손절 치고 나서 나중 상황을 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의 다이렉트 전략을 들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화면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다이렉트 전략을 여러분께 짜드렸습니다. 조준성 이사, 정종욱 대리 두 분 전문가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내일장 금요일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도 저희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면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